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얼마 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그 뒤 얼마 뒤 대한변협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벌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공무원도 아니고 언론사 소속의 상근 기자도 아닌 목사님이 4대강 사업과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현장 취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술활동은 물론 전국을 다니시며 초청을 받아 환경 생태운동에 대한 이른바 전도운동을 하고 계시는 최병성 목사님을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최 목사님이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직업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데 예. 교회보다는 환경일로 여튼 최근 한 3년 동안은 4대강 때문에 명박 씨하고 좀 많이 싸웠고요. 예. 그 전에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문제인데 시멘트 재벌들 우리 국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짓는 이제 시멘트로 짓잖아요. 예. 그 시멘트를 온갖 쓰레기로 만들거든요. 예. 국민들은 수억 원씩 주고 사는 집을 쓰레기로 만드는 그 시멘트 재벌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들과 싸웠죠. 최근까지도 제가 검찰에 고발돼서 예. 제가 이제 무혐의로 이겨내긴 했는데 예.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는 좀 약간 요상한 목사입니다. 원래 최 목사님이 신학대 마치시고 원래 강원도 영월 서강으로 가셨다가 갑자기 또 이 도회지로 나오셨는데 그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냥 수도사처럼 사는 걸 원해서 조용히 숲속에서 혼자 글 쓰고 명상하는 삶을 살려고 예. 산속으로 도망갔는데 강가에 영월 군수가 쓰레기 매립장을 짓겠다고 그거였죠. 예, 그래서 계기가. 그때 그 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한 게 제가 이제 환경운동가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됐고요. 예.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살려고 산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대한민국 싸움의 한복판에 끌어내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분이 목사님이시니까 엊그제가 부활절인데요. 며칠 바쁘셨겠네요. 그래도요. 예, 정말 지난 열흘 동안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잘 예. 누울 때까지 꼼짝도 못할 만큼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한 100년이 역사 100년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예. 109년짜리 교회인데 좀 분쟁 중에 있죠. 실례지만 지금 심호하시는 교회가 어디신가요? 금천구에 있는 시흥교회라는 교회를 그렇습니까? 그 분쟁을 좀 수습하느라고 예. 담임 목사는 아닌데 예. 담임 목사가 이제 허위 학력으로 예. 쫓겨나간 상태라서 그 사태를 수습하느라고 지금 제가 몇 달째 지난 거기도- 한 주간 부흥회를 했습니다. 거기도 목사님이 또 말씀이군요. 네, 예. 역시 저는 그냥 분쟁 목사, 해결 목사로 좀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 부흥회하고 다행히 목이 안 쉬고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혹자는 목사님을 두고 최 목사님을 두고 4대강 교회 담임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 이게 교회 이름이 4대강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4대강 근처에 있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하는 일이 4대강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4대강 교회 담임 목사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저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그래서 많이 쓴 사람이 없겠죠. 없죠. 예. 예. 그리고 기자 중에서도 없습니다. 예. 제가 쓴 기사는 항상 50만, 60만, 80만 명씩 그렇습니다. 사대 행사를 받고 예. 또 강연을 전국에 대학교, 시민단체, 교회, 성당, 사찰 안 가는 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300회를 넘는 4대강 강연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목사님인데도 저래서도 부럽디까?
예, 절에서도 부르고 그 조계사에서 예. 전에 문수스님 돌아가실 예, 때도 돌아가실 했고 때. 뭐 원불교도 다녀왔고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책도 사대강 사업회라는 책도 2권. 2권이나 내셨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강은 살아있다 이런 책을 두고는 우리 김민훈 교수가 국민 필독스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 전국을 다니시고 또 특히 오마이뉴스에 참 깊이 있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심도 있는 글을 많이 써주신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물론 또 그런 글을 일부는 또 재가공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그 현장을 다니시려면 발품을 먼저 팔아야 되는데요. 그 와중에 또 책은 또 어떻게 내십니까? 사대강 사업의 책이 2권이잖아요. 예. 한 거는 강은 살아있다. 강은 살아있다. 책은 사대강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에 초기에. 예, 사대강 사업이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재앙들이 발생할 거다라는 이제 예언적인 이제 책이었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워낙 이제 급하게 썼고 그다음에 이제 2번째 책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제 사대강 예.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 사대강 사업을 해서 발생된 문제들 예. 그것들을 이제 제가 조목조목 각 항목별로 외국의 사례까지 비교해서 그렇게 정리해낸 책입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뭐 뼈가 부서지더라도 강을 막아내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썼죠. 이렇게 힘들게 쓴 책이 좀 팔렸습니까?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25조 지금까지 관리비까지 해서 25조로 사업. 25조를 퍼부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었는데 그 큰 재앙에 그 책을 국민 필독서다라고 예. 할 만큼 하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책은 강은 살아있다는 한 7,000부 정도 나가서요. 한 70만 부가 아니고요. 예, 7만 부도 아니고 7만 부도 아니고요. 7,000부가 나가서 그래도 출판사가 손해는 안 봤습니다. 7천 부면은 출판사가 손해는 안 보겠는데요. 예. 우리 뭐 저도 몇 권 책을 쓴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경우를 두고 흔히 볼펜값도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값이 안 나오죠. 아, 기름값이 안 나옵니까? 저는 4대강 전국을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한강을 다 리뷰 찍은 사진이니까. 근데 문제는 2번째 책이었어요. 예. 2번째 책은 이제 4대강 사업의 실제 폐해들을 예. 외국의 사례들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4대강이 어떻게 나중에 복원되어야 되는지 예. 희망까지 담아서 쓴 책이 이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 책은 건데 얼마나 팔렸어요? 아, 정말 창피합니다. 그 창피해. 1,500부 나갔습니다. 1,500부면 거의 초판 수준인데요. 초판 3,000부 찍어서 그중에 아직 출판사에 절반 정도가 남아 출판사에 있습니다. 폐를 끼쳤군요. 네, 그래서 조그만 신생 출판사인데 예. 그 정말 의식 있게 이걸 내고 싶다라고 해서 그 책을 줬는데 출판사의 도움이 아니라 큰 피해를 입혀서 이런 제가 출판사들이 좋은 책을 내려고 혼신을 쏟아서 기획하고 또 사진이란 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좋은 사진들이.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정말 2번 책 내기가 쉽지 않죠. 좌절하게 되죠. 예. 예. 아니 근데 어쨌든 본분이 목사님이죠. 네. 예. 근데 목사님이 교회 일은 안 하시고 뭐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교회 일도 교회 일이지만은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에 거의 뭐 전도사로 나서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제가 목사에서 전도사로 강등됐습니다. 아, 4대강 전도사. 그래서 강등.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 목사가 왜 교회 일을 하지? 예. 이런 환경 일을 하냐? 4대강 사업 반대 일을 하고 다니냐? 예. 대구 쪽에 강의에 갔더니 대구 지역 교회 목사들이 저한테 빨갱이 목사 왔다고 강연에도 참석을 안 할 만큼 4대강 사업하면 빨갱이가 반대하면 빨갱이가 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국책 사업을 반대하면 빨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빨간 피를 흘려서 내가 빨갱인가 보다. 라고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면은 빨갱이 스리텍이 딱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빨갱이가 없죠. 예. 한두 가지만 이 말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예. 최 목사님이 왜 이 시대에 예수가 빨갱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지 한 2-3가지만 간단히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게 그거잖아요. 서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셨죠. 그래서 예.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서로 공유했거든요. 예. 만약에 정말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그 예수가 준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다면 마르크스가 등장할 수도 없었고 예. 공산주의라는 것도 사회주의도 나올 수가 없었죠. 예수보다 더한 사회주의가 없었거든요. 자, 첫째 그거 또 하나. 예. 그다음에 이제 드신다면. 2번째 빨갱이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이번에 부활주일 했잖아요. 예, 부활절. 그래서 예, 부활주일에 빨간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빨간 피를 내가 받아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저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빨갱이다. 라고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참 그래 보니까 예수는 진짜 빨갱이군요. 이 땅에 네. 오시면요. 철저한 빨갱이였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진짜 오신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몇 %,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48%? 근데 만약에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예. 예수를 믿는다는 목사들이 예. 빨갱이가 아니라면 예. 그 목사는 가짜라는 거죠. 아, 역설입니다. 예. 정말 예수님이 빨갱인데 온 삶을 자기값까지 나누셨는데 예.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한국교회와 그 목사들은 빨갱이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면서 본인이 빨갱이 삶을 안 산다면 예. 그거는 가짜죠. 그거는 거짓의 탈을 쓰고 있군요.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죠? 예. 실제로 우리 목사님 중에서는 훌륭하신 목사님도 많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일부 목사들은 그런 권력이나 교회 세습이나 그 외에 또 성희롱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예, 최근에 사실이지 강남에 않습니까? 있는 큰 교회 그 하기 표절 그것까지요. 있고 그다음에 예. 저쪽에 홍대에다 새로 개척한 여신도 성추행한 목사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정말 창피합니다. 자, 최 목사님 그런 얘기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예. 것이고요. 오늘은 어쨌든 아까 하던 얘기 그럼 해야죠. 예. 목사인 제가 왜 하느냐. 예, 왜 하는가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교회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교회당에서만 목사님을 뵙기가 쉽죠? 예. 그런데 성경은 교회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 만든 그 아름다운 생명들을 잘 지키라는 사명을 줬죠. 예.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이란 그 시뻘건 벽돌로 만들고 십자가 달린 교회만을 건물만을 교회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만든 생명들을 지키는 것. 예. 노아에게 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생명을 지켜내는 일이 곧 목사인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환경 보호, 생태 보호 이런 운동이 하나님의 뜻을 결국 실천하는 길이네요. 예. 특별히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별난 분이 아니군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 한 일을 네. 하는 것뿐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 그런데 목사가 교회 일은 안 하고 4대강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마치 유별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가장 거기 있는 거죠. 예. 이브로는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예. 창조주 하나님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돈의 신, 만몬의 신, 성공과 출세의 신만을 따르고 있는 예.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정말 예리하게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4대강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 목사님은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제가 강연 중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그러면서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깔깔깔 웃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예. 뻥입니다. 뻥? 예. 예. 뻥튀기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뻥이라는 글씨가 있는 뻥튀기 딱 보여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웃는데요. 예. 정말 뻥이죠. 저는 사진 안 보고도 웃겠습니다. 그러니까 뻥튀기는 그래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는데 예. 이명박 씨가 말한 4대강 사업, 홍수를 예방합니다. 수주를 개선합니다. 가뭄을 예방합니다. 일자리를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모든 말들이 뻥. 그러고 보니까 뻥이네요. 예. 그러니까 완전 사기극이죠. 홍수를 막는다고 했지만 홍수도 막을 수 없죠. 예. 전국에 홍수 다 일어나잖아요. 예. 작년에도 이미 4대강 사업이 준공이 됐는데 전남 9개 시군, 예. 그다음에 포항, 울산 쪽에도 홍수가 났죠. 예. 그 재작년에는 경기 북부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만큼 홍수가 났죠. 그리고 비만 오면 서울 광화문 광장이 물바다가 돼서 예. 광화문 이순신 장군의 광화문 대첩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이라 홍수를 막을 수 없다는 거는 예.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우리나라 하천 길이가 64,900km입니다. 예. 근데 이명박 씨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판 강은 634km예요. 아이고. 1%가 안 돼요. 그런데 0.97%. 그걸 가지고 4대강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예. 1%를 파서 나머지 99% 전국의 하천의 홍수를 막는다.
예. 이건 하나님도 못 하시거든요. 안 하시죠? 예. 근데 장로가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극이었죠. 아니 그런데 예. 이렇게 뻥이고 사기극인데요. 이게 어떻게 사업이 근데 가능했습니까? 그러게요. 그게 가장 큰 아이러니인데요. 예. 저는 가장 큰 원인을 여기서 봐요. 그래서 이명박 씨가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역점에 둔 게 언론을 잡는 거였죠. 특히 이번에 방송. 예, 뭐 김재철 씨, 뭐 MBC 사장님 물론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뭐 그 어용 사장들 앉혀놓고 방송국 PD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방송을 하지 못하게끔 한 방금 인터뷰한 그 최성호 PD가 4대강 그거 하다가 결국 6m 수심 6m 예, 비밀. 그러다 잘리고 해임되고 해서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KBS PD들 만나면 그래요. 예. KBS에서 4대강 사업은 금기어다. 금기어. 예, 금기어다는 거예요. 방송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취재안을 만들어 올리면 예. 다 잘려버리니까요. 그래서 방송국들을 벙어리로 만들었다. 예. 그리고 신문들은 거의 찌라시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찌라시는 4대강 사업을 찬송하고 하는 예. 기사들을 써댔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언론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벙어리를 하니까 국민들은 기머거리가 됐죠. 예. 4대강 사업에 너무나 뻔한 사업, 가뭄을 예방할 수도 없고 수질을 개선할 수도 없고 수질이 녹조라때가 되는데 예. 너무나 당연한 사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인데 과연 이것이 저기 하겠냐. 그렇죠. 라고 해서 결국 4대강 사업이 오늘에까지 거기에 이제 이명박의 거수기가 되었던 새누리당 예. 그 4대강 사업 예산을 주먹을 휘두르면서 예.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날치기로. 오늘을 지금 뭐 4대강 사업 조사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4대강이 준공했다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뭐 그래서 이제 강은 다 파괴되고 엉망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강 특히 우리 이 강이나 이 산 이런 자연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천년 만년 살아야 할 우리 후손들의 것이니까 우리가 또 물려줘야 되니까 어쨌든 이걸 살려야 될 텐데 살릴 수 있는 희망의 길이 있습니까? 예.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 사람들이 이젠 다 끝난 거 아니냐. 4대강 사업 준공했고 다 파괴됐는데 글쎄요. 끝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절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연 마무리에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나빴는지 이야기하고서 마무리에 이렇게 해요. 4대강은 희망이 있다. 예. 그러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하고 한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강의 생명은 흐르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예. 강은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다시 자신을 치유하고 다시 살아나거든요. 자정력이 있죠. 예. 예. 제가 강원도 영월 서강이라고 있습니다. 예, 서강, 동강. 예, 동강 옆에 서강. 예. 근데 서강에 99년, 2000년도에 제방을 쌓았어요. 예. 한쪽에 제방을 쌓았더니 그 아름다운 강이 반대편을 물을 치니까 반대편이 또 무너졌죠. 그 반대편을 마저 제방을 쌓았습니다. 근데 제방을 양쪽 쌓자마자 2002년도에 그 다음 해 홍수에 제방이 싹 무너졌습니다. 예. 그 제방이 사라졌어요. 제가 그리고 재작년에 갔습니다. 예. 재작년에 갔는데 제가 그때부터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놀랍게도 예. 제방 사라지고 강 자갈로 돼 있고 없던 모래톱 생기고 그다음에 하중도 생기고 더 놀란 건 복구력이 있군요. 예, 양가에 습지가 버드나무가 쫙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심은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마을 어른들한테 여쭤봤어요. 예. 이번 마을 찾아 들어가서 어르신 이 나무 심으셨나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아니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예. 3번을 잘라냈는데도 저렇습니다. 몇 년 만인데요. 다 10년도 안 됐어요. 버드나무니까 좀 빠르긴 하죠. 예. 자라는 게. 그래서 예. 4대강 사업 우리가 수문을 열기만 하면 이 박근혜 정부에서 뭐 수문을 폭파할 거냐 4대강 16개 괴물댐을 폭파할 거냐 말 거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일단 수문을 열어서 강물을 흐르게 해주면 예. 첫 번째 수질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강의 생태계도 강도 처음에는 혼란이 좀 있죠. 예. 그러면서 점점 자리 잡아가면서 예. 생태계도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4대강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란 얘기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는데 예, 그건 뭡니까? 그게 예. 정말 진실성 있는 이야기라면 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아직도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내성천의 영주댐이 공사 중에 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양댐을 또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예. 반대하는데 예. 내성천의 영주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낙동강물이 썩어가니까 아. 댐이란 게 사람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모으는 줄 알잖아요. 아하, 그럼 예. 국민들 먹기 위한 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영주의 아름다운 문화재들 다 옮겨가고 파괴하고 예. 그 아름다운 내성천을 파괴하면서 결국 뭐냐면 물을 모아서 낙동강에 흘려보내기 위한 물입니다. 낙동강의 물이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그나마 물을 흘려보내면 조금 덜 썩을까봐 예. 썩은 방지용 댐이거든요. 그런 댐이었어요? 예. 하하. 그러니까 그런 썩은 방지용 댐을 수천억씩 거기에 그 댐을 위해서 또 철길까지 옮깁니다. 이런 미친 댐, 전혀 쓸모없는 홍수 예. 방지도 못하면서 이런 잘못된 댐부터 중지시켜야죠. 예. 근데 지금도 강행하고 있고 또 영양댐이라는 걸 지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다음에 지천 무너지고 있죠.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성이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후속 사업들부터 멈춰놓고 예. 조사를 해야 된다. 그게 급하군요. 예. 예. 아니 저 지난주에도 부산에 가서 낙동강 하고 돌아보고 오신 걸로 아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편법을 썼던 게 예.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예. 편법을 쓴 거죠. 8조 원을 8조 원. 수자원에 떠넘기고 그리고 4대강 사업을 강행을 했는데 수공이 8조 원의 연간 이익이 3천억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수자원공사가 연간 순이익 남기는 매출에 남는 게 한 3천 몇 억인데 예. 8조 원이라는 엄청난 사업에 돈을 썼어요. 그 돈을 메꿀 수가 그 없죠. 돈이 어디서 났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돈 전부 빚이죠. 8조 원. 예, 8조 원. 1년 이자만 얼마냐면 4천억입니다. 8조는. 그러면 그러니까 연간 자기네 매출보다도 이익보다 더 큰 이자를 내요. 그래서 예. 정부가 매 그 이자를 대주고 있는데요. 8조를 메꾸지 않으면 수자원공사는 부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도가 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이명박 씨가 수공을 위해서 해준 게 뭐냐면 4대강 강변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친수구역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가장 그 친수구역 특별법으로 첫 번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부산 낙동강 하구 주변의 에코 델타 시티입니다. 예, 에코 델타 시티. 예, 그래서 360만 평인가 엄청난 큰 넓은 곳에 신도시를 짓겠다. 그 엄청난 신도시를 몇 개월, 3개월 만에 도시 설계하고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입이 걸러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자꾸 미친 짓이란 말을 너무 황당한 짓이니까. 아니 뭐 미친 짓이면 미친 짓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예, 제가 가장 강연된 광란의 삽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갔는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예. 낙동강 서 낙동강 그 중간에 있는 도시 땅이에요. 갔더니 저 그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서 낙동강이 하구 뚝에 의해서 물이 막혀 있으니까 물이 수위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변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밭이 이제 밭이거든요. 물통이 밭입니다. 파밭, 그다음에 시금치밭 모든 밭이 고랑고랑마다 물이 쫙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상승돼 있으니까 지하 수위가 올라와 있어서 수면보다 낮으니까. 예, 거의 수위가 같아요. 아. 그래서 물의 도시입니다. 아. 그 만약 거기에 도시를 지으려면 2m 땅을 복토로 해야 돼요. 그 넓은 땅을 2m라는 땅을 복토하고 지으려면 어디서 많은 걸 가져와요? 복토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물이 끌적끌적한데 예.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그 자체로 또 위험한 거 아닙니까? 건물 뭐 그게 건물이야 요즘 기술 좋으니까 그 지하로 예. 이 기둥들을 바꾸고 있죠. 모래에다가 그 성을 쌓은 4대강 사업처럼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예산이 어마어마한 산을 파괴해야죠. 그다음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다. 그래서 이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결국 수자공사가 부도날 수밖에 없는 건실한 공기업을 결국 이명박이 쌈짓돈 주머니돈 쓰는 기업으로 만들었고 부실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국민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재앙으로 가는 수순이다라는 거죠. 아니 수자원공사의 이런 그 에코 델타 시티 사업 이런 그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니 좀 8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써서 이게 지금 사업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예, 근데 그 엄청난 도시 360만 평의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에서 그렇게 엄청난 도시를 해서 남는 이익이 얼마냐면 수자공사가 보는 떨어지는 돈이 5,600억이랍니다. 연간
아니요. 그 사업을 다 해서. 전체. 다 해서. 그러니까 그런 큰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업을 4대 강변에 한 20개는 해야 8조 원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 수자원공사가 부도로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치고 4대 강변 막개발은 4대 강 사업만 해서 개발 파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 돈을 벌이를 위해서 4대 강변의 막개발이 끊임없이 벌어질 거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물론 때로는 국책 사업이 인프라 차원에서는 수익 차원을 안 넘어서도 투자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은 그런 치산치수에서 절박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예. 자, 최 목사님, 조금 간추린 얘기 하나 듣고, 간추린 뉴스 하나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 부위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위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라크 안바르 지역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가스전을 무장괴한들이 공격해 현지 계약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납치됐습니다.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스공사 측은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군축함을 한반도에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레이더 또한 북한 쪽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했던 최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지휘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해 현금 1,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괴한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돈을 담아 1분 만에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And its project's codename TONTR. 엄마야 누나야 한강 살자. 준설공사로 본류 바닥이 깊어지면서 지류의 물 흐름도 빨라지는데 보시다시피 하룻밤 비로 절반 이상이 유실됐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낙동강 살자. 낙동강 준설 공사 현장 곳곳에서 우려했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 11일 날 본교에도 붕괴됐던 부분이거든요. 이 때문에 보건설에 따른 하천 흐름의 변화를 제대로 예견하지 못해 벌어진 인재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금강 살자. 충남 공주시 금강 4대강 공사 현장에선 후사가 유실돼 도 한가운데가 주저앉았습니다. 가만히 있다 그 주저한 후에 그것이 자꾸 서서히 부러지게 있는 상황이라. 엄마야 누나야 영산강 살자. 준설공사가 한창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609 현장입니다. 강바닥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환경 피해나 또 이런 문제들은 없게 할 거다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어떤 위기가 없더라도 4대강 개발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4대강을 그대로 두고는 홍수가 일어나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고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 과정에서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수질이 나쁘게 되는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수와 갈수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예, 4부입니다. 4대강 지킴이 최병승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네. 아까 얘기 좀 이어가죠. 최근에 오마이뉴스에 최 목사님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고 좋은 글을 많이 써 오셨죠. 네. 최근에 오마이뉴스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기사를 쓰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을 뭐 철저히 조사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환경부 차관에 앉힌 사람이 이제 정연만이라는 인간이거든요. 왜 그렇게 인간이라고 표현합니까? 이건 정말 제가 최대한 대우를 해준 말입니다. 뭐 인간을 인간이라니까. 여기서 뭐 인간이니까. 근데 그건 인간이라고 말할 가치도 없는 악한 놈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예. 제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을 쓰냐? 그러면 첫 번째가 전혀 박근혜가 그 4대강 사업을 조사할 의지가 없다라는 게 그 정영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모든 사업이 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정영만이라는 인간이거든요. 그때는 직책이 뭐였습니까? 생태보존국장. 생태보존국장으로서 환경의 4대강 사업의 환경상 아무 문제가 없고 수질이 개선되고 뭐 홍수도 예방되고 아주 좋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이 그 다음 날부터 삽질이 시작됐죠. 이 친구가 그러면 자기가 생태보존국장이니까 그걸로만 끝났냐? 아니요. 전국을 다니면서 4대강 강연을 했습니다. 뭐 대학교도 다니면서 이랬는데 정영만이가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더 악한 악질인 환경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제가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시멘트라는 걸 했죠. 강원도에서 그부터 하셨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를 앓는데 우리는 몇억 원씩 주고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들어가는데 그 아파트가 온갖 쓰레기로 만들거든요. 쌍용 시멘트, 현대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한라 시멘트, 성신 시멘트. 아이고. 대한민국 모든 100% 시멘트는 다 쓰레기 시멘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쓰레기 다 들어가요. 우리는 겨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라 생각하는데. 어떤 쓰레기입니까, 그러면? 전기, 전자, 자동차, 심지어 석유화학에서 나온 모든 대한민국 공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뭐 폐차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산업 생산 중에 나오는 쓰레기. 심지어 요즘 백혈병이 계속 발생되는 회사가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들도 유해 폐기물도 전부 다 시멘트 공장에 들어온다. 그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일수록 돈 쓰레기 처리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은 쓰레기 처리를 받아요. 그다음에 그걸로 원료를 덜 사도 되니까 또 돈 벌어. 이중으로 돈 벌죠. 아니 원래 시멘트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는 석회석을 부숴 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좀 유연탄으로 구워서 만드는 거. 가공해서 만드는 게 그게 시멘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해요. 착각이 아니라 그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죠. 교수들도 그렇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석회석은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석회석만 시멘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이라는 게 있고 그걸 섞어요. 그다음에 유연탄으로 떼서 만드는 게 시멘트인데 석회석을 뺀 나머지 점토 대신에 하수 슬러지,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온 슬러지, 그다음에 철광석 대신에 포항제철이나 재련소에서 나온 슬래그, 철슬래그, 그다음에 점토 대신에 석탄재 뭐 이런 것들 온갖 소각재 쓰레기들로 대체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만든 시멘트라면은 안전하지 않죠. 안전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보면은 식품 성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뭐 당 얼마, 밀가루 얼마 이렇게 예를 들어 하듯이 시멘트라는 것이 국가에서 공업 규격품에 예를 들면 석회 몇 프로,
뭐 철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그런 규격에 어긋나는 그런 슬래그나 슬래시를 넣는다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시멘트엔 규격이란 게 없습니다. 시멘트 제품에는 단 하나의 안전 기준도 없고 성분 표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뭘로 만들어졌냐도 없습니다. 그게 딱 하나예요. 사실입니까? 예. 시멘트에 존재하는 거는 강도밖에 없어요. 강도. 이 시멘트가 딱 어떻게 더 굳어서 딱 딱딱해라는 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 시멘트엔 발암물질이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중국산엔 발암물질이 거의 없어요. 시멘트 분석을 하면 중국산에는 발암물질 육각크롬이라는 게 제로예요. 불검출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시멘트는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아니 최 목사님 네. 지금 방금 하신 얘기 네. 그 얘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아유, 제가 뭐 모든 프로 방송 다 했고 국정감사 다 해냈고 다 했어요. 그다음에 시멘트 공장이 저 명예훼손으로 수없이 걸었지만 아예 한 번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네. 소송 문제가 아니라 네. 왜 그런 우리에게 유해한 원래 건축의 시멘트는 필수 불가하게 필요하죠. 예. 굳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인간들에게 유해한 그런 성분으로 만든 시멘트라면은 당연히 예를 들면 식품은 식품안전의약청에서 예. 나서서 먹거리나 약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듯이 그런 것도 공업진흥청이든 소비자 보호원이든 그 어디에선가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게 바로 환경부였습니다. 그럼 환경부는 그게 환경부였고 예. 환경부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예. 시멘트에 쓰레기를 넣어라라고 허가해 준 게 환경부였습니다. 넣으라고? 예, 넣으라고. 그러니까 빼라가 아니고요. 예, 예. 환경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목이 뭐였냐면요. 명분이 자원 재활용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다. 재활용할 거는 물론 있죠만은 국민의 건강은 딱 뒷전에 두고 자원 재활용이라는 명분으로 시멘트 공장들이 쓰레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안전 기준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그 쓰레기는 워낙 유해성이 높으니까 예. 쓰레기도 분류가 있거든요. 일반 쓰레기와. 근데 전혀 쓰레기 사용 기준이 없어갖고 쓰레기에 있는 발암물질들이 그대로 시멘트에 잔류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민간 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참여정부 말에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뒤늦게 3월 달에 2008년 3월 달에 자원순환국장으로 임명돼 온 게 바로 이 정영만이라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민간협의를 제가 구성해서 어떤 폐기물을 넣을지 제가 이제 환경 강력히 저기해서 폐기물 사용 기준 그다음에 배출원 조사 각 공장별 배출원 조사 그래서 뺄 폐기물 목록을 만들자. 그래서 아예 서류로 명단을 서류로 딱. 그래서 그게 민간협의회에서 4차 조사까지 했어요. 근데 6차에 정영만이가 딱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만들어 온 서류가 딱 회의를 하는데 꺼내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고온소각 대상 폐기물 시멘트 공장은 사용 금지. 단 이렇게 해서 가로로 단. 그럼 시멘트 소속로의 직접 투입 시 제외.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시멘트 소속로 철을 녹이는 걸 용광로라고 하잖아요. 시멘트가 만들어진 것을 소속로라고 합니다. 소속로. 예. 근데 소속로가 얼마나 기냐면 가로로 60m, 70m예요. 큰 원통이. 그렇게 길어요? 예. 60m요? 예, 60m요. 6m도 그러니까 아니고요. 끝에서 불을 떼서 그 안에가 1400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시멘트가 구워지는 석회석과 속각지에서 구워지는 이곳에 같이 옛날엔 유연탄을 넣었어요. 같이 불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연탄이 비싸니까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를 같이 석회석과 집어넣죠. 타고난 재가 시멘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재가 시멘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쓰레기가 시멘트네요. 그래서 쓰레기 시멘트 얘기하는군요. 그런데 정영만이가 만들어온 거기에 고온 소각 대상 폐기물 사용 금지하면서 단하고 시멘트 소속료 쓰라고 한 목록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정말 충격입니다. 폐유독물, 폐유독물, 폐농약, 그다음에 PCBS 뭐냐면 변압기에 있는 아주 저련유인데요. 그거는 고독성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도 지금도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요. 이 PVC 그다음에 페인트 온갖 정말 악성 유독 물질을 시멘트에 사용하라는 안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쓰레기 처리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시멘트 공장 돈벌이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온 거예요.
제가 책상을 뒤집어 엎었죠 그날 소리치고. 예.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하는 말이 정인만이 하는 말이 아이 웃지 않을 수가 없네. 이거 참 제가 이거 이런 거예요. 전문가 헤럴지요. 민간협의가 한 2-30명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 소수만 전문가들 모여서 그 문제 따져보죠. 좋다 그랬어요. 그게 2008년 5월 7일 회의를 열기했거든요. 예. 아, 이놈들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되나. 또 이제 황당했는데 5월 5일 날 바로 이틀 전이에요. 예. 띠리링 아침에 전화 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했더니 누가 했냐면 저 이만희 환경부 장관인데요. 예. 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했더니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는 4대강 사업 이전이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의 가장 큰 사안이 쓰레기 시멘트였거든요. 그때는. 예. 그래서 환경부 장관을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딱 단독을 만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환경부 장관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제대로 상식이 있다면은. 예.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런 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부 장관을 만났다는 거는 딱 국장 과장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5월 7일 날 환경부 장관 만난 다음 날 전문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전엔 시멘트 업체하고 입이 맞춰갖고 이 안을 만들어 온 인간 정영만이가 그날은 최병성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폐유독물 폐농약 PCBS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시멘트 공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나겠네요. 네. 그 전까지 다 입이 맞췄는데 왜 그런지 모르고 이걸 안 쓰면 뭐 전 세계 수치니 모르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쌍용 시멘트 차용조 전무한테 그래서 차용조 전무했거든요. 당신 이걸 왜 써야 되는데 당신들이 연료라고 원료라고 해서 지금까지 온갖 쓰레기 다 썼는데 자 폐농약 PCBS 그다음에 폐유독물이 원료가 돼 연료가 돼 당신들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 소리쳤거든요. 아니 최 목사님, 이제 저는 그런 분야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요. 그야말로 일반인의 상식 기준에서 본다면은 그런 식으로 만드는 시멘트라 그러면은 시멘트를 우리가 수입해서 쓰더라도 우리가 수입하는 게 많습니다. 미국에서 뭐 온갖 곡물이며 김치까지도 수입해다 먹는데 그렇게 유해한 시멘트라면 저 공당 그냥 문 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 삼았고 국정감사도 했는데 그걸 두둔한 게 바로 정영만이라는 거죠. 바로 그 인간이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 인간이 자원순환국장으로 있다가 그래서 온갖 쓰레기 심지어 제가 일본에 갔어요. 시멘트 기업이 뭘 하냐면 우리나라 쓰레기만으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일본에서 온갖 쓰레기를 또 수입해 옵니다.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골고루하네.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수입이라면 돈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슬래 그런 이런 건 다 막았는데 아직도 하나 남은 게 석탄재라는 거. 일본 발전소에서 떼고 난 쓰레기 석탄재를 수입해 오는데요.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간 매년 쓰레기 처리 현황을 발표합니다. 그 1년씩 그 보면 그 석탄재라는 목록이 있어요. 목록을 딱 들어보면 석탄재 수출 대상국 한국 딱 한문으로 한문 쓰니까 한국만 쫙 있어요. 얼마를 주냐면 일본이 1톤당 쓰레기 처리비로 6,000엔을 줘요. 처음에는 5,000엔을 줬는데 올랐군요. 6,000엔을 줘요. 저 때문에 위험수당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배싹으로 얼마가 6,000엔이니까 지금 그때는 한 10배인데 지금 15배잖아요. 10배만 따져도 얼마가 되냐면 6,000엔 중에 배싹으로 한 2만 얼마를 빼요. 그러니까 6,000원이니까 6만 원 따지면 한 배싹으로 톤당 2만 3천 원 정도 빼지면 3, 4만 원이 그대로 시멘트 공장의 차익입니다. 그 쌍용 시멘트가 연간 시멘트도 만들기 전에 100억을 벌어요. 아니 그러면 시멘트 공장은 자 일본에서 폐기물 폐기해 주는 비용 받아.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쓰레기 처리비 받아. 쓰레기 처리비 받고 원래 제대로 된 무연탄이나 제대로 된 철 넣어야 될 거 싸구려 쓰레기 넣어서 비용 줄여. 그거 쓰레기 시멘트 만들어서 팔아서 돈 받아. 이들은 그러면 그냥 맥곱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시멘트를 만들기 전에 돈 벌죠.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이 건설 경기 악화로 지금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아니 망해야 될 회사는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인데 연명하기 위해서 쓰레기로 연명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부 관련 저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시멘트가 과잉이기 때문에 망할 게 보면 망하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로 연명해 줬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둔해 주고
제가 일본 갔어요. 일본 환경성 가서 당신들이 보내는 쓰레기로 대한민국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예. 보내지 말라. 그랬더니 일본 환경성 갔어요. 그래서 수입이 중지됐습니다. 아, 대단하지 그런 적이 않습니까? 있습니까? 예, 한 개인이 진짜 가서 대단하시네. 예, 그랬는데 제가 일본까지 가서 수출을 중지시켰더니 예. 수입을 일본에 다시 재개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낸 게 환경부예요. 그것도 혹시 아까 정영만이는 그 다음에 왔어요. 그런데 그래? 그 환경부가 공문을 수출을 최병성이라는 사람이 가서 수출 막은 거 보내주셔서 했는데 정영만이 그다음에 문제가 터졌죠.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예. 정영만이 국장한테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영만이 하는 말이 국정감사 때 민간 기업이 돈이 되는 거라서 수입해오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자원수산국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한 게 생태보전국장이 돼서 이제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한 게 정영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군요. 예. 연유가 있었군요. 그냥 제가 하는 말 있죠. 쓰레기다. 그냥.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문답을 다 소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개 해보겠습니다. 자, 4대강 하면은 MB, 또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중에 하나가 또 청계천을 빼놓을 수도 없는데요. 청계천도 최 목사님이 여러 번 비판했죠. 예.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MB가 계속 악연이지 MB가 한 것들은 다 파헤치고 다니는데요. 예.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던 것도 청계천이었죠. 근데 청계천을 복원했더니 물고기가 돌아오고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예. 제가 그거 알고 보니까 청계천에 돌아온 물고기들이 물고기 사다 푸른 거더라고요. 저 거꾸로 올라온 게 아니고. 예, 서울시가 청계천에 있는 물고기 이렇게 자랑해요. 20몇 종이라고. 예. 거기에 보면 갈견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 갈견이라는 물고기는 어디에 사는 물고기냐? 섬진강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걔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섬진강에 사는 물고기가 청계천에 오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늘을 날아서 오든지 아니면 섬진강을 내려가서 남해바다를 돌아서 서해바다를 거슬러서 한강의 신곡수중국을 뛰어넘어서 그다음에 중랑천을 넘어야지만 청계천 올 수 있거든요. 불가능하죠. 근데 사다 풀었어요. 웃기네 진짜. 그리고 참종계란 고기를 물고기 5,000마리 풀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보도했냐면 참종계란 물고기가 발견됐는데 깨끗한 물길을 따라 돌아왔다 이렇게 보도했죠. 심지어 다슬기를 2006년부터 2006년 30만 마리, 2006, 7, 8, 9, 4년 동안 몇 마리 풀었냐? 300만 마리 풀었어요. 청계천에. 예. 근데 지금 한 마리도 없어요. 에? 한 마리도 없어요. 무려 300만 마리 풀었는데. 청계천 수질이 그래 안 좋습니까? 예, 살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국장님 청계 소라광장 가보시면 다슬기 탑이 있죠. 예, 입구에 있죠. 그래서 내가 이명박 장로가 대단한 사람이란 게 어떻게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었을까? 다슬기 위령탑이다. 예, 다슬기 위령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앞으로 죽어갈 4대양 청계천에 300만 마리의 다슬기를 미리 아시고. 저도 얼핏 그게 떠올랐어요. 예. 다슬기 위령탑.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다슬기 위령탑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보면 매년 그 앞에 꽃을 심잖아요. 헌화하고 있는 거죠. 정말 청계천은 온갖 거짓말, 거기에 심각한 문화재 파괴. 지금 청계천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청계천 복원건에 대해서 다행히 또 그래도 이거 제가 두서없이 박은순 시장 칭찬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박은순 시장이 청계천에 이런 잘못된 점 개선하기 위해서 청계천 시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최 목사님도 여기 멤버인 걸로 제가 얘기 알고 있어요. 멤버는 아니고요. 멤버는 아닙니까? 예, 제가 재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다 출판 기념회 때 박원순 시장하고 토크쇼를 하면서 북토크를 하면서 그랬군요. 청계천에 이런 문제가 있다 했더니 박 시장이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렇게 문제시하면 다시 복원해야죠. 라고 해서 작년 3월 달에 박 시장님을 모시고 청계천을 한번 쫙 걸었고요. 그래서 시민위원회를 구성됐는데 저는 제가 빠졌어요. 제가 제안을 했고 제가 참여하면 제가 한 게 아니라 박 시장이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졌고 근데 뒤에서 저는 챙긴 거는 있고요. 뭘 챙겨요? 보고 있습니다. 경계서. 그래서 자, 또 서울의 4대강 중에서는 또 서울의 한강을 빼놓을 수도 없는데요. 한강이라고 하면 또 우리 오세훈 시장이 떠오르죠. 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해서 5천억 이런 거 부어가지고 얼마 전에 민변도 아닌 대한변협에서 오세훈 전 시장 또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데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다 해가지고 5,400억을 한강에 퍼붓거든요. 예. 근데 한강을 그럼 어떻게 살아났을까? 예.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그 이명박 전두환 합작품으로 만든 그 한강을 예. 옛날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하고 전두환이가 만들어 콘크리트를 뜯어서 더 큰 새로운 콘크리트를 만든 게 한강 르네상스죠. 그래서 한강 걸레상스라고 표현했죠. 예. 그래서 그 비만 오면 과도하게 한강 주변에 너무나 과도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비만 오면 걸레가 되고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예. 한강 르네상스가 아니라 한강 걸레상스다. 그리고 오세훈이는 새빛 둥둥섬이다라고 해서 둥둥섬. 1,200억을 퍼부었는데 예. 그러면서 국민 세금 서울시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라고 예. 했는데요. 결국 그게 전부 다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갈 비리들이 가득 차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새빛 둥둥섬이 아니라 세금 둥둥섬이요. 비만 오면 걸레가 되는 걸레 둥둥섬이. 글쎄요. 되죠. 그 한강에 물 오르면 참 보기가 흉해요, 진짜.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이명박 장로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분이 또 소망교회 장로이기도 하고요. 이런 4대강 파괴에 한국 교회도 책임이 좀 있죠.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게 한국교회죠. 예. 그리고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 꾸짖고 올바로 가게 해야 대통령도 좋은 거고 나도 좋은 일이고 교회도 바로 서는 건데 예.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침묵했죠. 아까 예. 교회가 창조세계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 결국 4대강 사업은 한국교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최근에 들꽃책에 귀 기울이는 시간 아주 자그마한 이쁜 책을 펴내시던데요. 네. 저도 책을 구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는 단순히 환경뿐만이 아니라 최 목사님의 본분인 목사로서의 기독교의 그런 환경 사상 이런 걸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책 얘기를 짧게 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사진을 찍거든요. 예.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음성들. 예. 하나님이 멀리 있고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작은 삶을 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그 책 하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복음의 안기다라는 책도 이제 그 앞달에 나왔거든요. 예. 이 책이 요새 제가 이제 그동안은 환경을 통해서 또 세상을 깨웠다라면 복음의 안기다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돌직구다. 예. 그동안 한국교회가 1000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소금 역할을 못하면 길가에 버려진 소금은 제가 신학교 한번 강의 가서 그랬어요. 예. 학생들 보고 길가에 버려진 소금이 뭐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쓰레기요. 예. 맞다. 한국교회는 쓰레기다. 소금 역할을 못하면 쓰레기다 그랬는데 예. 오늘 왜 쓰레기화 될 수밖에 없는지 예.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교회 안에만 갇힌 교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은 정말 얼마나 놀랍고 행복하고 기쁜데 예. 교회라는 열심으로 교회 안에 가두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복음의 안기다 책을 썼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예. 눈물 흘리고 예. 정말 자유함을 얻는다. 한 분은 얼마 전에 교회 가는 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아내가 읽어줬는데 눈물이 흘러서 정말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책을 덮었다는 분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예. 신앙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새롭게 신앙을 한다라는 분들이 많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께 정말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안기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참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님이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그건 기본이고 목사로서도 그렇지만 또 환경운동가로서도 10년 넘게 환경운동을 쭉 해오셨는데 누가 차비 주고 월급 주고 합니까? 짧게 한 말씀만. 제 아내가 줍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하냐, 누가 돈 주냐, 뭐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냐, 정치인 되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누가 주지 않지만 너무 소중한 일이기에 이 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쓰레기 시멘트는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고요. 4대강은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기에 그래서 열심히 그냥 다녔습니다. 자, 그간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환경을 지켜주신 또 환경의 소중함을 늘 일깨워주신 오늘 최병성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저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할까 합니다. 내 시작은 미미했지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